당신은 지금 2025년 10월 평범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면 어떨까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눈이 멈추지 않고 내리고 여름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과학적 상상을 통해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체험해 볼 것입니다. 지구에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온다면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과거 지구는 여러 차례 빙하기를 겪었고 과학자들은 미래에도 다시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서울에 살고 있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갑작스러운 기후 재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해봅시다. 당신의 마지막 따뜻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창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월 중순인데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긴급 브리핑에서 이상 한파라는 표현을 반복했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파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난 3개월간 기온은 매주 평균 2도씩 떨어졌고 여름은 7월 초에 끝나버렸습니다. 8월에 첫눈이 내렸고 9월에는 한강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해류 순환의 급격한 약화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빙하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출근길에 한강 위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다리는 이미 차량 통행이 제한되었고 두꺼운 얼음 위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강변의 벚나무들은 이미 고사했고 여의도 공원의 잔디는 눈 아래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 생수, 건전지, 부탄가스가 가장 먼저 동났고 이제는 과자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점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일 물량 들어온다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 정부 배급제로 전환될 겁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공지사항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금일부로 재택근무 전환, 비상인력만 출근, 난방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치. 사무실 온도는 15도로 낮춰져 있었고 직원들은 패딩을 입은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발이 쉴 새 없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는 이미 눈에 뒤덮여 윤곽만 겨우 보였습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 마이너스 30도 돌파, 고림마을 속출, 농림부 올해 쌀 수확량 70% 감소 발표, 전력 수요 폭증으로 순환 정전 실시 예정. 저녁 7시 예고 없이 정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암흑에 잠겼고 난방도 멈췄습니다. 당신은 손전등을 켜고 두꺼운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겨울이 시작되었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 겨울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당신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정부 배급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급은 가구당 쌀 2kg, 통조림 3개, 냉동 채소 500g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줄 앞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로 어떻게 살라고? 공무원은 지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희도 받은 만큼만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배급은 더 줄어들 수 있으니 아껴 드세요. 당신은 받은 배급품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농업 전문가가 참담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논과 밭이 얼어붙었습니다. 봄이 오지 않는다면 올해 농사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이미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경기도 이천의 한 식물 공장이 비춰졌습니다. 거대한 실내 공간에서 LED 조명 아래 상추와 케일이 자라고 있었지만 규모는 턱없이 작았습니다. 당신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3개, 시든 파 한 뿌리가 전부였습니다. 마트는 이미 일주일째 문을 열지 않았고 온라인 주문도 모두 품절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물물 교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5개와 건전지 교환하실 분, 설탕 있으신 분 쌀과 바꿔요. 당신은 지하 창고에 보관해둔 비상식량 박스를 꺼냈습니다. 통조림, 건빵, 레토르트 식품들이 가득했지만 이것도 기껏해야 2달이면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은 처음으로 곤충 단백질 바를 먹어봤습니다. 정부가 배급한 식량 보충제였는데 갈색 막대 형태의 귀뚜라미 20%, 미러 30% 함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맛은 견과류 같았지만 삼킬 때마다 이질감이 밀려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배양육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상용화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운영되던 치킨집도 이제 셔터를 내렸습니다.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분식집마저 어제 폐업했습니다. 식량의 시대는 끝났고 생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촛불을 켜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였지만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낮은 점점 짧아졌고 이제는 오전 10시에 해가 뜨고 오후 4시면 해가 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기였습니다. 순환정전이 일상이 되었고 당신의 아파트 단지는 하루 6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여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4시, 그리고 저녁 7시부터 9시. 그 시간이 아니면 난방도, 충전도 불가능했습니다. 당신은 전기가 들어오는 2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핸드폰 충전, 전기인 밥솥으로 밥 짓기, 온수로 씻기, 전기장판 예열하기. 마치 타이머가 돌아가는 게임 같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도 기름이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제는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전력 발표, 원전 가동률 100% 달성에도 전력 수요 감당 불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 검토 중. 창밖을 보니 서울 시내 대부분의 건물이 꺼져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절반만 켜졌고 신호등조차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교통은 마비되었고 사람들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차량은 군용이나 긴급 수송용만 운행이 허가되었고 민간인의 주유는 주 1회 10리터로 제한되었습니다. 당신의 차는 이미 한 달째 지하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몇몇 주민들이 불법 발전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전기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당신은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아파트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문명이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것인가.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요. 지난주 기온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고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동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남부 이주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광주와 부산으로 가는 임시 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에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옷, 식량, 귀중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아파트 현관문을 닫을 때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올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몰려들었고 군인들이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한 명당 배낭 하나만 허용됩니다. 짐을 버리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캐리어를 내려놓았고 그 안에서 옷가지와 생필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가까스로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객차는 10,000원이었고 난방은 최소한으로만 작동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에 뒤덮인 건물들, 얼어붙은 한강, 텅 빈 거리. 당신이 알던 서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열차는 천천히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나면서 기온은 조금씩 올라갔지만 그곳도 이미 영하 20도 이하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은 모두 얼어붙었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12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놀랐습니다. 부산도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은 얼어붙었지만 항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거주지로 배정받았습니다. 옛 학교 건물을 개조한 곳으로 한 교실에 20명씩 수용되었습니다. 난방은 제한적이었지만 서울보다는 나았습니다. 배급도 조금 더 많았고 무엇보다 전기가 하루 12시간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800만을 넘어섰고 식량과 에너지 부족은 여전했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고 범죄율은 급증했습니다. 당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보루라면, 이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당신은 부산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생존 경제 체제를 선포했고 모든 시민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당신은 식물 공장 운영팀에 배치되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LED 조명 아래에서 상추와 케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없었지만 대신 추가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거리에는 군인들이 순찰을 돌았고 밤 10시 이후에는 통행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식량 절도와 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정부는 강경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약탈자는 즉결 처분되었고 암시장 거래자는 군사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어느 날 광장에서 공개 처형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당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량 창고를 털다 붙잡힌 3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수백 명의 시민이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아파트 대신 컨테이너형 주거시설로 이주했습니다. 한 컨테이너에 4명이 함께 생활했고 난방은 중앙 제어되었습니다. 개인의 선택권은 거의 없었지만 최소한의 따뜻함은 보장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대부분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생존을 위해 협력해야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대로 불침번을 서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전쟁도 겪어봤지만 이건 다르네. 적이 보이지 않아. 싸울 수가 없어.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빙하기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환경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환경에 맞서 싸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유, 존엄, 그리고 인간성.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공고를 보았습니다. 지하 도시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정부는 부산 외곽 산악지대에 거대한 지하 시설을 건설하고 있었고 그곳으로 이주할 시민을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건강 상태, 기술 보유 여부, 가족 구성원 수 등이 심사되었습니다. 당신은 식물 공장 운영 경험을 인정받아 2차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지하 도시 세빛시티는 경이로웠습니다. 지하 50m 깊이에 건설된 이 시설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자체 발전 시스템과 식량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인공 태양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리에는 상점과 학교, 병원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상의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난방이 24시간 유지되었고 전기는 무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곧 이곳의 어두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도시 입주민들은 철저하게 선별된 엘리트였고 밖에 남겨진 수백만 명은 여전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지상에 남은 사람들? 그들은 어차피 곧 죽을 거야. 우리는 살아남은 거고. 당신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지상 보급 작업에 자원했습니다. 방한복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바깥 세상의 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사람들은 천막과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했고 노인들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식량을 나눠주며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지하로 돌아온 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벙커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하 도시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공간에서 시간은 그저 흘러갔습니다. 인공 조명은 12시간 주기로 켜지고 꺼졌고 온도는 항상 22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본 적이 없었고 하늘이 어떤 색인지 몰랐습니다. 교과서에는 옛날 지구에 대한 내용이 실렸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개념은 역사 속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지상 관측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평균 기온 영하 45도, 한강 얼음 두께 2m 돌파, 생존자 신호 없음. 서울은 완전히 버려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빌딩들은 얼음 기둥처럼 우뚝 서 있었고 거리는 눈으로 완전히 뒤덮여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옛집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던 거실, 베란다에 놓였던 화분들, 따뜻했던 그 공간은 이제 얼음 무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류순환은 멈췄고 태양 활동은 약화되었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역설적으로 급감했습니다. 식물이 사라지면서 광합성이 중단되었고 바다는 차가워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인류가 그토록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지구는 냉각되고 있었고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과학자는 브리피에서 말했습니다. 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당신은 인공공원 벤치에 앉아 인공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나무는 진짜처럼 보였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놀았지만 진짜 나무의 향기를,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생존인가? 아니면 그저 더 느린 죽음인가? 당신은 지하 도시 텃밭에서 첫 토마토를 수확했습니다. 작고 빨간 열매는 당신의 손바닥 위에서 빛났습니다. 수경 재배로 키운 이 토마토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맛은 밍밍했고 크기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토마토를 반으로 나눠 이웃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지하 도시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옛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억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기억 보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빙하기 이전의 삶을 영상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벚꽃이 피던 봄, 바다에서 수영하던 여름, 단풍이 물들던 가을의 기억들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되었습니다. 당신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한강의 야경, 따뜻했던 카페의 추억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 도시광장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아끼는 어쿠스틱만 사용되었고 조명도 최소한으로 켜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희망에 대한 노래를, 사랑에 대한 노래를, 생존에 대한 노래를. 당신도 함께 노래를 불렀고 그 순간만큼은 추위도 어둠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더 떨어졌고 생존자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은 웃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은 창문 없는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극복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정말 파란색이었나요? 당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파랗고 아름다웠단다. 언젠가 네가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그것이 거짓말인지 희망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빙하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인간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불씨를 지키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따뜻한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계실 겁니다. 밖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비가 내립니다. 당신은 내일의 날씨를 검색하고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를요. 지구의 기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과거에도 빙하기는 찾아왔고 미래에도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어떤 형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인류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본 이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상상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온난화든 냉각화든 지구는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 당신이 누리는 따뜻함에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햇빛을 즐기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만약 빙하기가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살아남는 법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